농축 우라늄은 원전의 핵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천연 우라늄은 핵분열이 쉽게 일어나는 U235 0.7%와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원소인 U238 99.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전에 사용하는 핵연료는 U235의 비중을 약 2%에서 4.5%까지 인위적으로 증가시킨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천연 우라늄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 풍부한 양이 매장돼 있고 이를 수출하는 국가는 20여 개국에 이릅니다. 정세가 불안정한 중동에 주로 매장돼 있는 석유와 달리 상당량의 우라늄은 호주와 캐나다 등에 매장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천연 우라늄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장 가격을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시장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우라늄의 농축 무역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극소수의 국가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우라늄 농축 역무의 약 40%를 담당하는 최대 농축 우라늄 수출국입니다. 영국 유렌코는 약 27%로 2위이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의 오라노가 14%, 중국 원자력 공업 집단 공사가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10% 이하의 제한된 수준의 농축 역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천연 우라늄 생산량의 5% 수준만을 공급하는 러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농축 능력에 있습니다. 미국의 우라늄 농축 능력이 너무 떨어져 농축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만 적어도 수년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농축 우라늄 공급 능력은 연간 490만 SWU로 자국 원전이 필요로 하는 농축 역무인 10만 SWU의 3분의 1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든 수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제1의 원정국가로 러시아산 우라늄을 계속 수입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기에 여기에 제동을 건 거죠. 그리고 미국 IRA 법안에 HAL 공급망 구축에 7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명기해 놓았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러시아산을 줄이고 자국산 팔스캐나다산을 위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산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오하이오주의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시설을 이제야 준비하고 있는데 가동 후 러시아산을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독립연구기관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의 케빈 북은 호주와 캐나다 등 우라늄 대체 공급원이 있지만 미국의 원자력 공급망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농축연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미국은 농축 우라늄의 23%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5에서 6%를 차지하는 미국의 러시아산 화석연료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의존도인 것이죠.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HAL은 일반적인 핵연료보다 더 강력해 SMR 원자로에 쓰입니다. 핵 분열성 물질인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에서 20%인 핵연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전 가동에는 농축도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LEU가 사용되지만 현재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 차세대 원전에는 HAL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건 러시아 기업 테넥스입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개발 기업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 석탄 마을인 캔머러에 345메가와트급 신규 원자로를 2028년까지 건설해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2030년 이후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 원자로는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서만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 간 관계가 단절되면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공급도 막히게 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 경영자 CEO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급 연료가 부족하고 새로운 연료 농축 시설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나트륨 원자로 가동까지는 최소 2년이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러시아가 독점하는 차세대 원전 연료인 HAL의 자국 생산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향후 원자력 발전을 기존 대형 원전보다 SMR이나 마이크로 원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원전에 사용될 핵 연료인 헤이르의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기업이 나옵니다. 센트러스 에너지는 1993년 설립된 우라늄 농축 공기업인 The United States Enrichment Corporation USEC가 전신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 에너지부 역할을 대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과거 핵연료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상장도 했다가 핵연료 수요 감소로 파산 신청해 현재의 센트러스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핵연료 기술력은 갖췄고 미국 정부와의 관계도 긴밀합니다. 센트러스 에너지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상업적 규모의 HAL 생산 시설인 ACO (American Centrifuge Operating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미국 에너지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고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기반으로 HAL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센트러스 에너지 투자 포인트는 미국에서 최초로 HAL 생산 라이센스를 받고 양산 시설을 구비했다는 점입니다. 회사 측은 2023년 10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HR 농축 작업을 시작했고 월말부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센트러스 에너지는 미국 HAL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업인 것이죠. 센트러스 에너지는 미국이 러시아 핵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라늄 농축을 선도하는 미국 최고의 생산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트러스 에너지는 미국의 핵연료 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해 에너지부, 의회 및 업계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센트러스 에너지는 2023년도에 창사 8년 만에 최고의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센트러스 에너지는 4분기 및 2023년 연간 수익 보고서에서 8년 만에 가장 높은 매출 수치와 연간 수익이 크게 증가하며 강력한 재무 성과를 발표한 것이죠. 매출은 3억 2020만 달러, 수익은 8,4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4분기의 우라늄 판매 마진은 우라늄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과거보다 더 좋았습니다. 센트러스는 또한 HAL 계약 1단계의 성공적인 완료와 LEU 부문의 탄탄한 장기 주문량을 강조하며 미국의 우라늄 농축을 주도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회사의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LEU 사업은 농축 우라늄 1kg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우라늄 양인 SWU 및 우라늄 판매량 증가로 2억 6,9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총 마진은 2022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39%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술 솔루션 부문은 전년 대비 매출 총이익이 개선되었습니다. 연금 부채 이전으로 인해 2,860만 달러의 이익이 발생하여 재무제표가 강화되었습니다. 연말 기준 현금 잔액은 2억 1,020만 달러로 현 사업 진행과 향후 투자할 사업에 충분한 상태입니다. 예정보다 일찍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첫 번째 20kg의 HAL을 미에너지부에 납품했습니다. 수주장호를 뜻하는 판매 주문서는 약 10억 달러에 달하며 2030년까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88.87달러가 최고점이었던 센트러스 에너지는 현재 40.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상 30달러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만 우린 지금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이것으로 센트러스 에너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